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임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임유영 아나운서와 함께 리포트 뚜껑을 열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일까요? 증권가에서 좀 핫한 섹터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네. 더 눈에 띄었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바로 LNF인데요. 네. 이 종목 하나증권에서는 충분한 가격 매력이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LNF는 뭐 요즘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중에 하나 꼽아봤는데요. 오늘장 주가도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입니다. LNF의 주가 3% 넘는 강세 여전히 시연을 하고 있고요. 24만 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뭐 다양한 긍정적인 얘기 나왔을 텐데요.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LNF의 실적은 하회를 했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호실적을 등에 업고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LNF의 4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3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합니다. 그 이유를 담아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도 춘절에 대한 영향도 받아갑니다. 춘절 가동 중단을 앞둔 고객사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좀 주문량을 줄였고요. 네. 주문량 줄이면 당연히 LNF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뭐 1년 내내 춘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일회성 이슈였다라는 판단도 리포트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업 능력만 봐서는 성장세도 가파랐습니다. 그래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나섰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가격 인하에 나서니까 당연히 전기차 판매 호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LNF의 주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유럽향 매출 이 공급 비중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보이시는 이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럽에서의 배터리 공급 비중입니다. 네. 한눈에 보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비중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79%, 80% 가깝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미국에서도 전진을 하고 이제는 중국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힘이 좀 약한데 앞으로 중국에서도 좀 힘을 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통해서 최근의 실적 내용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LNF를 주목하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르는 건 앞으로 올해나 뭐 향후의 전망이 좋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 제목만 보더라도 네. 괜찮은 제목이 올라왔던 건데요. 일단 이 같은 흐름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 보시면요. 신규 라인이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유럽과 중국향 테슬라 판매 호조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양극재 이 매출이 출하량이 2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가동률 상승의 영향,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사급 리튬 가격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도 1분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급 리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이게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발주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 회사가 부품 제조 회사에 원재료를 먼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어서 반제품 형태로 발주했던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올해 실적을 좀 견인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미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한번 제동이 좀 있었던 LNF예요. 근데 IRA 법안이 확정이 좀 된다면 과거 제동을 발판 삼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을 진출했다면 이미 주가가 한번 올랐을 수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IRA 수혜와 더불어서 미국 진출을 한다면 그동안 못했던 주가 반등이 더 크게 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최근에 승승장구를 펼쳤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을까요? 주가 차트를 볼 텐데, 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2021년 그 후로 주가를 보면은 사실 LNF가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대 중후반에서 20만 원대 중반에 계속된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이제 거의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시된 목표 주가는 37만 원 선입니다. 이 박스권을 뚫어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앞서서 확인했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보면은 기대감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기는 합니다. 과연 LNF 올해 박스권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LNF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 준비했는데요. 바로 내용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지나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일단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84,000원에서 82,000원으로 하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한 것 같은데요. 오늘장 과연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주가입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1.5% 내린 58,3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를 밑돌았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종목 모두 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실적부터 체크하죠. 매출은 3조 1,4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줄어든 수치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6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낮아지며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4분기는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행사가 좀 몰리면서 판촉비가 증가됐다라는 부분은 뭐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대전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영업이 중단됐고 백화점이 영업을 못하면 당연히 이익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그래서 시장의 큰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된 이유도 다음 장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수치적으로 시장 추정치가 하향됩니다. 밸류에이션도 하향 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하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2분기에는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 여행 증가하면 사실 여행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네. 뭐 이런 업종에는 호재가 될 법도 한데 현대백화점은 국내 실적이 본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에 대한 부담을 좀 안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쓸 돈을 해외 가서 쓴다는 거잖아요. 맞죠. 뭐 면세점이나 다른 해외에 아예 나가서 내가 사겠다라는 네. 건데 참 이런 영향을 받아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건 하반기 쪽에 가면서 현대백화점에 좀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점이죠?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4분기 실적 부진 속에서도 사실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4% 증가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알선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면서 전체 큰 그림에서는 매출이 좀 부진했던 건데 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알선 수수료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우스 연결 효과도 좀 안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상으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수치상으로는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느낌적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증권의 의견을 좀 봤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만 10개 넘는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증권사의 의견은 어떤지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증권사 먼저 DB금융투자에서는 상반기 모멘텀이 약하다라면서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내려잡는 모습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넘어진 김에 잠깐 쉬어가자라면서 역시 또 하향을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하향하진 않았지만 실적은 저점 터치한다라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저하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아무리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내려잡아도 매도하자라는 이런 의견이 없었다라는 네, 점도 네.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리포트 봤고요.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트는 정신건강상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지막 리포트 뚜껑 두 가지 열어봤고요. 임유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